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후보가 최근 들어 처음 여론조사 전문가 네이 실버시의 계산으로 선거인단 승률이 해리스 후보보다 높습니다. 여론조사기구 538 측정으로는 가상의 대결에서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지만 동률과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기로 정평이 있는 뉴욕타임스 시에나 칼리지 경합주 지지율도 해리스 후보가 블루월에서 1% 미만 차이로 앞서갑니다. 디트로이트 뉴스는 미시건에서 동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적이라고 인터뷰하는 억만장자 투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지수를 보면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72%라고 재정 전문 사이트 마켓워치가 보도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에서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조기 투표율입니다. 특히 여성 투표율이 높을수록 해리스 후보의 승리를 장담하는 공화당 정치 전문가도 있습니다. 오바마 부부가 다음 주부터 경합주에서 투표 동료 캠페인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니키 헤일리의 유세 참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카톨릭 연례 행사에서 조크를 해서 찬사와 야유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총기협회 연례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후보의 가장 큰 특징이 취소, 캔슬입니다. 인지능력 저하가 의심된다고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합니다. 해리스 후보를 인터뷰한 팍스의 브렛 베이어가 해리스 후보가 인터뷰 도중 지적했으나 아니라고 본인이 반박했던 이슈에 대해 실수했었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가 낙태 권리 광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주 보건국은 낙태 권리 주민 발의한 광고를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 가짜를 방송했다면서 경고장을 보냈었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은 4년 전보다 지금 경제 형편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마스 수장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된 대사건은 장기적으로는 상황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일단은 중동 긴장을 완화시킬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오늘 트럼프 후보도 해리스 후보도 전부 미시건주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19일로 계산하는 곳도 있고 18일로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하루 날짜가 바뀌면서 시간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네이트 실버시 하면은 역시 그 가장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공평하게 뭔가를 한다 하는 그 얘기를 받고 있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 실버시가 최근에 처음으로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승리할 확률이 해리스 후보보다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0.2% 어제 오후인데요. 오늘은 아직 새로운 것을 내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선거인단 수를 확보할 승률이 49.5%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해리스가 대치하고 나서 거의 이제 50대 50으로 팽팽하게 왔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앞섰다는 거예요.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승률이. 그런데요. 50.2%와 49%, 49.4%의 확률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5명 선거인단 가운데 한 명 더 이긴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 명이 또 뭐 이걸 좌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트럼프 후보가 50이 넘은 것은 9월 19일 이후에 처음이다. 그게 이제 해리스 후보와 토론을 하고 나서 2주일 뒤인 9월 27일에는 정말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41.7%로 그때가 바닥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팽팽하게 오다가 지금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이길 수 있는 승률, 그 확률이 52.2%, 해리스가 49.5%. 그러면 원래 이 네이 실버시가 만들어서 ABC의 판 538 여론조사 기구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를 다 그 종합을 했을 때 그 승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해리스가 100번 돌려보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52번 나오고 트럼프가 100번 가운데 48번 나온답니다.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죠. 1000번 돌려보면 해리스가 521번 승리라고 그리고 트럼프가 475번 승리하고 4번은 동률이다. 참 아주 애매합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건, 네바다가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는데 그 앞서가는 그 비율 같은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세 개 블루월은 전부 1% 미만, 지금 538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바다도 1% 미만으로 보고 역시 같은 538 이 모델이 뭐 괜찮으니까 BBC 방송 등 많은 매체에서 보겠죠. 조지아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가 이겨가는데 트럼프 후보는 이기는 그 폭이 해리스 후보보다 좀 큽니다. 격차가. 노스캐롤라이나만 1% 미만이지만 애리조나와 조지아주는 2% 이상 차이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간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 뭐 538, 네이실버 이런 데서는 뭐 최고로 꼽는 데인데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에서 전부 해리스 후보가 1% 미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죠.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뭐 같네요. 1% 미만, 조지아와 애리조나에선 2% 플러스. 근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일단 이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을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 미시건주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동률이다, 타이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타이다. 스윙 스테이트라는 게 그 블루월에 그러니까 미시건 빼면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죠. 여기도 타이다. 이제는 지역의 그 여론조사 기구가 좀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경합주는 워낙에 샘플이 작아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데 아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미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지도를 경합주의 7군데의 지도와 그리고 이제 이 선거인단 숫자와 이 퍼센티지 같은 것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억만장자 투자가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스탠리 드루켄 밀러 이분은 요즘 블룸버그 뉴스 등에서 열심히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그 투자가들이 볼 때는 마켓 쪽에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자야. 확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재정 뉴스 웹사이트인 마켓워치를 보면은 해리스다. 다우지수 등등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우지수 등등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에 뭐 몇 퍼센트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럼 승률이 해리스 후보가 72%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폴리마켓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트럼프 후보가 드디어 60%도 넘어서 62%든데요. 오늘 아침에 조금 내려왔네요. 60.1%, 해리스 후보가 39.9%. 그리고 아주 일찌감치 이 그 폴리마켓 배팅 사이트는 경합주 7군데 모두 다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배팅 사이트가 맞출 수도 있고 맞추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의 흐름이니까 누군가 거부가 돈을 확 또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폴리마켓을 여론조사 기구와 비슷하게 보긴 힘들고 여론조사 기구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해서 가능하면은 이 정도면은 명성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뭐 공화당 쪽에서 돈 받고 민주당 쪽에서 돈 받고 자존심을 팔아먹고 돈만 먹고 그야말로 어디로 도망칠 이런 기구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드러지 리포트의 미스터 드러지는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막 싸웁니다.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를 엄청 지지하죠. 이제 단독으로 선거 유세도 한다고 하는데 드러지 리포트의 드러지는 공화당이었고 공화당 보수적이지만 트럼프 후보를 어느 순간부터 엄청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아예 카멜라 해리스가 취임 선서를 하는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사진을 실었거든요. 그리고는 월스트리트에서는 72% 해리스가 이길 승률 그 정도로 보고 있다 하는데 이 사진 보니까 지난번에 부통령 후보 선서할 때 사진이네요. 옷을 보니까 지금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를 아침에 봤더니 마크 맥킨논 씨 이분은 구체적으로 구태여 말씀드리자면은 공화당이죠.
뭐 텔레비전 그 프로듀서이기도 하지만 전에 그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존 맥케인의 미디어 자문 역할을 했고 정치 다큐멘터리 TV 시리즈 이제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 그런 서커스 그 제작자입니다. 마음을 결정 안 한 사람이 지금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아직도 결정을 안 했으면 그런 사람들은 또 투표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투표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씩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게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하는 일입니다. 이분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T자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T. 오늘의 미국에서 수없이 말씀드린 T자 투표율이죠. 그 턴아웃 투표율 여기에 달려 있는데 모든 여론조사는 다 허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이분이 지난 5년이나 10년 사이에 여러분 가운데서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뭐 여론조사에 참여해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정치 전문가들은 여론조사의 대부분은 아주 그 의심스러운 당파성에서 나온다는 건 안다. 일부는 아니지만 정말 일부 아닌 곳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리얼 클리어 그 팔러틱스라든가 라스무센이라든가 또 다른 뭐 여러 그 여론조사 기구는 그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트럼프 쪽으로 확 그 돌아서서 하는 게 있고 그러나 해리스 쪽으로 확 돌아선 뭐 그런 것 여론조사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모든 여론조사는 허점이 있는데 트럼프의 유권자는 굉장히 헌신적이다. 그에 비해서 해리스의 유권자는 익사이링하고 헌신적이라는 것과 열정적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죠. 민주당은 지금 그 필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돈을 주고 쓴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대부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여론조사원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도 답변도 많이 하고 한다는 얘기도 하고 성별 차이를 지적합니다. 트럼프가 남성에게 유리하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남성에게 유리하다와 히스패닉계, 흑인계 남성 이 트럼프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여성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G세대부터 시니어까지 여성들이 낙태 판결 이후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이분 공화당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투표율이 만만치 않을걸? 여론조사 그런 사람들은 여론조사 별로 관심도 없고 베팅 마켓을 상관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베팅 마켓이 맞출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은 부시와 맥케인의 미디어 자문이었던 마크 맥킨론 씨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쓰네요. 베니티 페어에 쓴 글인데 아레타 프랭클린 자매들은 스스로 일한다. 자립한다. Sisters are doing it for themselves 노래잖아요. 그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 부른 그 아레타 프랭클린 그 노래를 이제 뭐 맨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등장을 시키는 거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미셸 오바마와 같이 선거 유세를 한답니다. 여자 대 여자로서 미시건과 조지아주에서 조지아주를 미셸 오바마가 10월 29일 날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전에 10월 26일이 아마 토요일인가 봅니다. 토요일에 미셸 오바마와 해리스가 같이 선거 투표 참여하세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조지아주는요. 지금 조기 투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죠. 역대 최다 지금 투표율이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마찬가지고 조기 투표가 많다는 것은 해리스에게 좀 유리하고요. 또 버락 오바마는 애리조나주의 그 투싼에 간다고 하고 네바다주 당연히 라스베가스죠. 미시건의 디트로이트, 위스콘신, 메디슨 이런 격전지에서 해리스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번에 이 오바마가 펜실베니아에서 연설했잖아요. 여자에게 투표 안 찍어주겠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참 많습니다. 아직도.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흑인 남성들에게 뭐라고 한 것이 또 뭐 역풍을 받기도 했고 아니야 우리가 자성해야 돼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오바마가 연설하고 나서 자원봉사자로 뭐 금방 즉석에서 등록한 사람이 981명 된다는 얘기죠. 이 981명은 투표도 한다는
얘기도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가 본인의 방송국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팍스 앤 프렌즈에 전화를 걸면 출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그 패턴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팍스와 사이가 좀 나빴는데 니키 헤일리에 대한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내가 니키 헤일리를 이겼어. 엄청 이겼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를 한 곳에서조차도 이겼어. 기록을 세우고 이겼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니키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데 니키 헤일리가 이제 트럼프 후보 측의 표가 빠져나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니키 헤일리가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하는 연설을 했지만 그 뒤에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과연 앞으로 얼마 남은 이 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를 위해서 트럼프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공화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봅니다. 니키 헤일리가 만약에 하면 공화당 쪽에서 해리스 쪽으로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그래도 당을 지켜야지 남아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니키 헤일리를 찍었던 사람 가운데 뭐 상당수는 아무에게도 찍지 않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해리스에게 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는 다 트럼프에게 나쁜 거죠. 그런데 아직은 트럼프 후보가 니키 헤일리와 같이 선거 캠페인을 한다는 이런 것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표율은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에서 유권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보통 여자가 52%에서 51% 정도? 그러면 남자가 그만큼 48%, 49% 된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투표율도 여자가 높습니다. 한 2%에서 4% 정도 높거든요. 물론 매년 똑같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4년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투표율이니까 이제 와서는 이렇게 빡빡할 때는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다 이겼다 300몇 표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선거를 해보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솔한 사람들입니다. 트럼프가 300몇 개의 선거인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투표 누가 나가서 앞서 얘기한 그분처럼 누가 나가서 누구에게 투표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같은 날 팍스에서 한 사람은 아침에 해리스 포크너라는 앵커와 함께 여성들만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을 했고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는 브렛 베이어와 카멜라 해리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팍스에서. 그런데 시청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침에 했었던 해리스 포크너의 포커스라는 이 프로그램은 300만 명이 봤고 그리고 저녁에 해리스가 인터뷰한 것은 팍스와 인터뷰하는 게 처음이고 하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사자굴로 들어갔다. 여우의 뱃속에서 살아나왔다. 팍스를 캣이 잡아먹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것은 800만 명이 봤답니다. 그럼 2배 이상 본 거죠. 거기서 이 트럼프 후보는 아침에 그 포크너와의 인터뷰에서도 그 전날 했었던 그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했었던 것처럼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날은 지금 당장 협상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그 전날은 4만 명이라고 하더니 또 2천 명을 늘려서 4만 2천 명이라고 하고 그들은 완전히 무임승차한다. 한 푼도 안 낸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해리스 후보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 하나 안 드리는 게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 같은 것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하고 베이어 앵커가 아주 그냥 강렬하게 물어봤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피해갔죠. 뭐라고 피했냐면 지금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은 트럼프이고 나고 트럼프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막 비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상황실이라든가 집무실에서 바이든과 같이 일해봤을 때 열심히 일을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800만 명이 본 것은 굉장히 많이 봤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클립을 다시 보니까 팍스에 보는 시청자들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겠구나 싶었던 게 예를 들어 마크 밀리도 얘기하고 존 켈리 이런 예전에 트럼프의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전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얘기한 거 그런 소리를
팍스는 생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들어본 것, 이게 조금 좀 뭔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팍스의 시청자들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 브렛 베이어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리스가 잘했다. 베이어가 잘했다. 이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웃기는 건 이건 토론이 아닌데 누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팍스는 트럼프 편으로 트럼프를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회자가 트럼프 편에서 마치 트럼프의 아바타처럼 했다는 건데 누구 이기고 지고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어제 팍스에 나와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 해리스 후보가 얘기할 때 국민을 향해서 군대를 동원한다더니 이런 말이 되는 말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베이어가 트럼프를 이제 방어하는 얘기를 했죠. 클립을 하나를 보시겠다면서 아침에 트럼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위협이 아니라 가짜로 막 수사를 해서 나에게 그들이 그 위협이 된다. 부당하게 난 조사받는 사람이야. 그 클립을 틀었잖아요. 이제 바로 이 클립인데요. I heard about that. They were saying I was like threatening. I'm not threatening anybody. They're the ones doing the threatening. They do phony investigations. I've been investigated more than Alphonse Capone. He was the greatest gangster. No, it's true. No, but think of it. It's called weapons. 네, 누구보다도 아무튼 본인이 많이 깽 두목보다도 많이 받는다 했을 때 사람이 웃었던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수사 같은 거. 그랬을 때 카멜라 해리스가 아주 냉정하게 저 클립 아닌데 거기에 관한 말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That clip was not what he has been saying about the enemy within that he has repeated when he's speaking about the American people. That's not what you just showed. 반복해서 미국 사람들이 외국의 적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그래서 군대를 써야 될 수도 있어 필요하면.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베이어가 계속 노노노 하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아니야, 아침에 봤잖아,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봤잖아, 카멜라가 아니라고 하고 계속 그 당시에 이렇게 말싸움을 했습니다. He was asked about that specific. No, that's not what you just showed. In all fairness and respect to that was the you. question that we asked. 노노노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하루가 지나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실수했다라고 2번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합니다. 베이어입니다. I did make a mistake, and I want to say that I did make a mistake. 2번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한 얘기는 내부의 적. 이것도 팍스에서 인터뷰를 했었던 거죠. 그런 내부의 적 국민에게 군대를 쓸 수도 있다. From within, not even the people that have come in and destroying our country. We have some sick people, radical left lunatics. If necessary by National Guard, or if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방위군이나 정말 필요하면 군인까지도. 그러니까 해리스가 저게 아니다. 자신에게 반대되는 사람에게 그런 모든 비판을 견뎌낼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여야지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And in a democrac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uld be willing to be able to handle criticism without saying he'd lock people up for doing it. And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팍스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트럼프에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점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의 800만 명이나 본 아침에 했었던 트럼프의 같은 채널에서의 타운홀 미팅보다 2배 이상 많이 본 그 시청자들이 놀랐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요. 카멜라 해리스가 굉장히 이 트럼프 후보는 불안정하다. 정말 점점 더 불안정해져. 불안정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공화당에서도.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오늘 아침에 출연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인간이다. 안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오늘 이제 미국 각 지역의 신문들을 통해서 미국을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아마 선거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이제 각 지역의 여러 미국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많은 미국의 모습도 선거와 연관이 된 뉴스가 많다는 것 이해하시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신문의 그 공통적인 일면의 탑 뉴스는 제가 맨 뒤에 전해드릴 하마스의 이제 최고의 수장이 어제 그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했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주 공통적입니다. 어떤 그 로컬 지방 신문부터 큰 그 전국적인 신문까지 다 그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요, 뭐 마이애미 헤럴드라든가 템파베이 타임즈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헤럴드는 일면에는 이 내용이 실지 않았습니다. 템파베이 타임즈에 보면은 플로리다주의 그 연방 판사가 낙태 권리 광고를 허용해라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플로리다주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계시던데요. 수정안 포워드인가요? 뭔가 그 플로리다주가 너무 낙태를 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좀 낙태를 하기가 아무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 발의안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이제 투표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3일이었다고 하죠. 플로리다주의 그 보건복지부가 한 방송국에, 그러니까 한 방송국이 아니라 텔레비전 로컬 방송국들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편지라는 기보다는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수정안 4를 지지하는 광고를 방영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미셸 스틸 의원의 그 광고 방송도 나가고, 때로는 뭐 주민 발의안이라든가 특정 그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뭐 데이브 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와 연관이 된 어떤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 그런 뭐 정치인이 뭐 건강에 대해서 뭘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이 저희 방송국에 뭐 그 광고 하지 마세요 하고 압력을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플로리다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제가 하나 여기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팍스 앤 프렌즈와 인터뷰를 한 트럼프 대통령도 팍스에 본인에 대해서 나쁜 광고, 해리스 측의 광고도 있잖아요. 그건 내보내지 말아라라고 팍스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권한으로 그런 걸 했는지 모르지만 플로리다주 보건국이 방송국에, 텔레비전 방송국에 그런 광고 내보내지 마라. 이유는 저거 가짜야, 내용이 가짜야, 여기에 대해서 판사는 no, 그거 내보낼 수 있어라고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라든가, 플로리다주도 워낙에 지금까지 주지사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관들이나 전부 그 주지사 옆에 많이 그 똘똘 그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이거 내리지 않으면 형사 기소할 거야, 이렇게 경고장을 보냈거든요. 실제로 그랬더니 또 방송국에서 적어도 한 군데는 그 광고를 내린 그런 방송국도 있답니다. 그랬더니 마크 워커 판사가 플로리다주 보건부와 공중위생국장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적으로 거짓된 광고다라고 주장을 하는 보건복지부는 뭐냐면, 그 광고 내용이 이런 거래요. 암 생존자인데 그분이 플로리다주에서 너무 낙태에 대해서 엄격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나는 임신 그 낙태를 해야지만 내 생명이 위험하지 않는데 그걸 할 수가 없게, 플로리다주 6주일을 넘으면은 보통 못하게 됐죠. 예외는 뒀지만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방송국이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 광고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판사는 다른 판결을 내린 거고요. 판사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simply 이거는 수정헌법 1조다라고 얘기하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거죠. stupid. 미국은 막 항상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stupid 이렇게 가버리는데, 수정헌법 그 1조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의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는 절대로 여성들을 지금 보호하는 거다. 임신 6주일 이후에 낙태가 금지되지만 예외가 있다. 강간, 근친상간, 뭐 인신매매 피해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임신 15주일까지는 그 낙태를 허용을 하는 예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 건강에 우리 주의 법이 위험하다고 가짜를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는가, 뭐 이렇게 대변인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끝인가?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판사는 일단 그 10월 29일까지, 이게 금방 수요일에 10월 3일에 방송국에 경고장을 보냈고 수요일에
딱 이렇게 고소를 해서 빨리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월 29일까지 금지하라는, 그러니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애미 헤럴드, 제가 오늘 마이애미 헤럴드를 못 봤네요. 정말 마이애미 헤럴드는 디산티스 주지사 이 행정부의 가장 뻔뻔스러운 시도 중 하나가 중단됐다. 이건 제가 다른 매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매체인가요? 이 내용은 이건 악시오스가 정리를 한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아직도 플로리다주에서는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그 주체는요, 쓸 파워가 많습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처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선거 막바지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광고 나가는 것도 그걸 이제 막을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 타임즈에는 맨 앞에 보니까 기사의 사진은 론 디산티스 주지사 사진, 판사는 보건국과 공중위생국장을 얘기를 했지만요. 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신문들이 애틀란타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조기 투표가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후보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전부터 이게 코비드-19 이후에 엄청 조기 투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조기 투표를 강조를 합니다.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제 공화당처럼 트럼프 후보에게 헌신을 하는 그런 분들은 딱 지켰다가 투표 당일날 나가서야 하면 당일날 나가고, 요즘은 트럼프 후보가 당일날 하라는 얘기 안 하지만 오히려 조기 투표를 약간 독려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막판까지 가다간 투표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기 투표를 하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안 거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후보 측에서도 알기 때문에 올해는 조기 투표나 우편 투표에 대해서 적대적인 말을 하기는커녕 하십시오. 이 트럼프 후보도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아마 월요일부터 어떤 사전 투표 같은 것이 허용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런 때는 딱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씁니다. 아주 당장 이게 시작되자마자 일찌감치 가서 빨리빨리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월스도 딱 조기 투표할 때가 되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가서 하고, 또 더그 엠호프, 지금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남편, 세컨 젠틀맨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도 화요일에 이제 조지아주에서 조기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거기 가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해리스 후보도 펜실베니아 화요일에 조기 투표했으니까 그날 가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애리조나가 월요일에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됐군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후보가 일요일에 애리조나 투표장 열리자마자 가서 투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트럼프 후보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면은 캠페인 측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명단 같은 것이 나오면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한 사람에게 맞춰서 맞춤형 막바지 이제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는 R. 스미스 디너라고 있습니다. 뉴욕의 카톨릭 교구가 주최를 하는 연례 자선 행사인데 유명한 사람들 다 갑니다. 뉴욕 전 시장, 현 시장, 어제 보니까 마이클 블룸버그도 있고, 에릭 아담스 지금 기소돼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 후보는 에릭 아담스에 대해서 에휴 내가 겪은 거에 비하면 그건 땅콩이야, 우리는 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겪은 거에 비하면 당신이 지금 겪는 건 피넛이야 이런 얘기도 하던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코미디언들도 많이 나오고요, 조크 같은 걸 하죠. 근데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조크, 마치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에서 막 대통령들이 스스로를 막 깎아내리는 조크를 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조크를 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갔고 해리스 후보는 안 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어제 위스콘신에서 선거 유세를 해서 이제 어떤 코미디언도 출연시키고 해서 비디오 영상만을 만들어서 보냈던데, 대체적으로 후보들은 갑니다. 대선 후보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리치 앤 페이머스는 다 간다니까요. 어제 그 자리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함께 트럼프 후보와 동행을 했던데요. 거기서 트럼프 후보가 농담을 했는데 농담 같은 것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박수를 받고 또 어떤 때는 야유를 받고 어떤 때는 그냥 침묵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정치적인 농담을 많이 했는데 막 쓰라린 원한 같은 것을 다 쏟아놓고 무례하고 인신모독적인 그런 공격 많이 했죠. 버락 후세인 오바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P통신이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2016년도에 한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다 했어요. 해리스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해리스 후보와 바이든은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뭐 두 문장도 제대로 말할 수 없고 그건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겠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두 문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의 정신 능력을 가진 것 같다. 이건 누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지능이 아예 없대요. 지능이 전혀 없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No intelligence whatsoever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능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이 해리스 후보의 배우자가 첫 번째 결혼해서 이혼을 할 때 지금은 그 이혼한 엑스와이프와 해리스도 친하고 전당대회도 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을 해리스 후보가 같은 집에서 키우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혼하고 할 때 이제 말하자면 어페어가 있었던 거죠. 남녀 관계. 거기에 대해서 전의 결혼, 지금의 결혼이 아니라 전 결혼의 혼외 정사 이런 걸 마구 조롱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요. 이런 비슷한 일로 본인은 이제 재판도 받고 배상금도 많이 물어줘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성전환자를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후보가 조롱하고 인신 모독하고 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은 본인 자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카톨릭 그 신자들에게 한 20% 되나요? 말하더군요. 투표를 할 때 분명히 생각해라. 나는 여기 왔고 카톨릭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해리스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다. 해리스 후보는 그 주최 측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요 그때 뭐 대통령으로서 이 엘 스미스 그 디너에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갤럽의 여론조사를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4년 전보다 경제 형편이 더 좋은가 나쁜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뭐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요. 뭐 다우도 그렇고 뭐 43,000도 넘고 뭐 다 아무튼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전에 트럼프 후보가 그 선전한 그 뭐 코인 회사 아들들이 하는 그 코인 회사 있죠. 그 코인 회사는 수익률이 75%가 그 아들들에게 트럼프 패밀리에게 그 돌아가게 되는 그런 그 수익 구조다. 뭐 그런 얘기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4년 전보다 지금 경제 형편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선거에서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52%가 본인과 가족이 4년 전보다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고 39%가 나아졌다고 답을 했습니다. 9%는 같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소속한 정당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갤럽인데요. 가장 평이한 여론조사 결과죠. 민주당은 올해는 더 나을 것이다. 72%가. 무당파, 무소속은 35%, 공화당은 7%. 그러니까 뭐 이 수치를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본다 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갤럽이 그 조사하는 그 수치가 사람들에게 기분을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플러스 100까지 그 범위가 있으니까 200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매월 경제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제 신뢰 지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6이랍니다. 마이너스 26. 그런데 아무튼 트럼프 그 후보가 2020년도에 뭐 사람들이 뭐 경제 좋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마지막에는 사실은 코비드 때문에 좋지 않긴 했어요. 그런데
떨어졌잖아요. 문제는 뭐 경제가 전부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떨어진 것을 보면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가 좋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때는 마지막 선거 즈음에 코비드 때문에 뭐 공급망 문제 뭐 닫고 해서 경제 막 아주 힘들어졌었죠. 그때는 그 코비드와 경제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지금은 또 있고 사람들이 아무튼 이런저런 일이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4년에서 1년이 나빴고 뭐 나머지는 좋았다. 들어가자마자부터 좋았다 하면 이걸 평균을 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그 평가 방법은 참 어떤 때는 아주 명확하지만 또 어떤 때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트럼프의 4년이 경제가 좋았어? 그런데도 트럼프가 뭐 마지막 1년 그랬다고 그거 문제로 떨어져?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경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4년을 지내보니까 그 불안한 여러 가지 때문에 떨어진 것이야. 해서 바이든에게로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로 표가 몰려갔던 것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올해는 어떤 것을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경제와 이민 전부 뭐 20%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따로 14% 하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응답자는요. 지금 미국 사람들 44%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참 좋은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1,023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했고요. 그리고 오차 범위는 4%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CNN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CNN은 18일로 계산을 하는군요. 두고 우리가 가야지 될 그 길이 하는데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그냥 완전히 동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글쎄요.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있을지 샤이 해리스가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나중에는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올해 같은 때 참 알기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뭐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매체들을 봐도 보스턴 글로브. 보스턴 글로브도 이 내용을 지적을 하네요. 뭐 보스턴 글로브는 워낙에 뭐 정치가 강한 신문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총기협회에서 많은 그 지원을 받고 돈으로도 그렇고 표로도 그렇고 하는데 그 조지아주의 사바나에서 열리는 그런 그 연례 총기협회 회의에 가기로 하고 10월 22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걸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며칠인가요? 10월 18일인데 며칠 두고 취소를 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스케줄이 겹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트럼프 후보가 이제 인터뷰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어제는 그 아주 뭐 재미나게 얘기하는 거 써온 원고도 있고 본인이 이제 애드리브로 하는 것도 있는데 괜찮았는데 뭐 시카고 경제클럽에서의 연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니비전 그 타운홀 미팅 같은 데서 1월 6일 의사당 그날이 아주 그 데이 오브 러브였어. 사랑의 날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요. 아마 그 100명 그 참석자들이 교육을 받은 것 같았어요. 예의를 갖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질문한 사람조차도 한때 저게 말이야? 한 명만 숨졌다고 하고 하니까. 그때 무슨 뭐 5명 숨지고 나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maybe 이거 조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시카고 경제클럽에서도 그 블룸버그의 그 인터뷰를 하는 편집장을 뭐 팍스만 보면 그 사람을 교육시켰어. 뭐 스쿨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교육시킨 게 아니라 어떤 질문에서 너무 빗나가고 답이 영 달라서 나 지금 구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야지 됐거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타운홀 미팅에서는 바로 전날 30분 동안 춤추고 노래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티파이 어카운트에 있는 노래들 계속 틀어주고 인터뷰 출소가 많습니다. 60미닛만 취소한 게 아니에요. CNBC도 취소했다고 하는 것 같고 다음 주에 CNN의 타운홀 미팅이 있는데 이것도 트럼프 후보는 현재로서는 안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많이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 보스턴 글로브가 그렇게 썼어요. 트럼프의 디클라인이 너무 디클라이닝 되는 것이 너무 무시하기는 너무 위험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트럼프 후보 정신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78세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히야 신와르라는 하마스의 이제 뭐 일종의 최고 지도자격,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이제 그 군대에 있어서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1년 중에서 이스라엘이 어제 가장 큰 승리를 한 날입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결국은 이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 신와르가 끝났으니 전쟁도 끝내라라는 얘기라고요. 뭐 DNA와 치아 검사를 다 통해서 이 사람이 뭐 길에서 마주쳤다가 뭐 어디를 폭격을 하고 총 맞고 머리에 아주 심하게 맞았다고 하죠. 그래서 10월 7일 테러 공격의 설계사이기도 하고 해리스 후보도 어제 얘기를 했고 이제 전쟁을 끝낼 기회다. 정의가 실현됐으니까. 바이든이 네타냐후에게 축하도 했다고 하죠. 영국, 프랑스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휴전 쪽으로 가야지 된다 하는데 그게 그다지 쉽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싸움은 계속한다고 했는데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고 하마스가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 첫날의 시작이다. 네타냐후의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그 긴장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 물론 누가 또 새로운 지도자가 되느냐가 또 와일드 카드이기는 하겠지만요. 이 신와르가 23년 동안 어제 8년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23년 이스라엘 감옥에 있으면서 소설도 썼습니다. 가시와 카네이션. 결국은 순교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 신와르가 나올지도 모르죠.